미사일 174기, 드론 689대, 저장 미사일 8발. 2026년 3월 4일, 단 하루 만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부은 물량입니다. 하늘이 온통 불덩이로 뒤덮인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두바이 국제공항이 흔들리고 팜주메이라 호텔은 파편에 맞았으며 제벨알리 항구엔 불타는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속에서 가장 높은 전과를 기록한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천궁. 사용률 96%, 저장 미사일은 100% 격추. 단 하루의 실전으로 미국 패트리엇이 30년 넘게 쌓아온 명성을 대한민국 미사일이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미사일을 만든 나라가 불과 28년 전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IMF 외환 위기로 나라가 무너져버려서 제대로 된 미사일 한 발을 살 돈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에 설계된 낡은 미사일로 간신히 하늘을 지키고 있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호크 미사일입니다. 1950년대 미국이 설계한 물건으로 한국에서는 철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쇠로 만든 매라는 뜻이죠. 대한민국 공군은 1964년에 도입해서 1990년대까지 무려 3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낡았냐면 적기 한 대를 격추하는데 레이더를 무려 5개나 운용해야 했습니다. 탐지용 따로, 추정용 따로, 유도용 따로 말이죠. 요즘 미사일은 레이더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데 말입니다. 발사 방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요즘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돼서 공중에서 알아서 방향을 바꾸지만 호크는 날아오는 방향으로 발사대를 직접 돌려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오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동쪽에서 오면 동쪽으로, 서쪽에서 오면 서쪽으로 일일이 발사대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나이키 미사일도 같은 시대의 물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무기 전체가 박물관 수준이었던 겁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새 미사일 구매 사업인 CMX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러시아제 S-300을 살 거냐, 미국제 패트리엇을 살 거냐를 두고 싸우다 결론을 못 냈습니다. 러시아제를 사면 미국이 화를 내고 미국제를 사자니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됐죠. 그러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집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내몰렸으며 전국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미사일 도입 사업은 즉시 폐기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을 수입했습니다.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방법은 없어서 그냥 계속 쓸 수밖에 없었죠. 보통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경제가 박살났는데 누가 미사일을 개발하겠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바로 천궁을 낳은 어머니가 됩니다.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무기를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환율이 폭등하면 수입 무기 가격은 2배로 뛰니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늘을 지키려면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살 수 없다면 직접 만들자. IMF 사태가 터진 직후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대국들만 보유한 무기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공군은 96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철메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한 상대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을 지원하고 냉전 내내 적국이었던 바로 그 나라에게 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정말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최고의 미사일 설계국으로 꼽히던 알마즈 안테이조차 자금 부족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멈춰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손에 쥐고도 그걸 써먹을 돈 한 푼 없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개발비를 대줄 테니 같이 만들자고 제안했고 1999년 280만 달러, 우리 돈 약 37억 원에 S-300과 S-400에 사용된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습니다. 37억 원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인데 그 돈으로 세계 최정상급 방공 미사일 기술을 사들인 겁니다. 2005년에는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협정까지 맺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에는 훗날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킬 조항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동연구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제3국에 절대 공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훗날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천궁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UAE 수출 때도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야 했죠. 다행히 성사되긴 했지만 이 조항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러시아 미사일을 베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로 천궁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S-350이라는 자신들의 미사일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두 미사일은 외형부터 달랐습니다. 특히 방향 전환 방식의 경우 한국은 러시아식이 아닌 미국 방식의 다중 펄스 시스템을 채택했죠. 러시아의 기초에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무기가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 대결은 레이더에서 펼쳐졌습니다. 레이더는 미사일의 눈입니다. 원래 러시아에서 들여오기로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구소련 시절 아날로그 회로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가 레이더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구조나 다름없었습니다. 국가 안보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었죠. 한국 연구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레이더, 우리가 만들자. 이건 미사일 시스템의 뇌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미사일과 레이더는 신경계처럼 연결돼 있어 레이더가 바뀌면 유도 알고리즘, 통신 방식,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실패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한참여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레이더 국산화를 결정하던 그날 밤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 같았다고 합니다.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훨씬 더 컸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습니다. 남의 눈에 의지하면 진짜 위기 상황에 눈뜬 장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합니다. 국산 부품과 서방 기술을 결합해 독자적인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A사 레이더의 핵심인 미디어 기술의 밑거름이 되었죠. 핵심은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들겠다는 의지가 K방산의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심지어 개발비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었죠. 보통 이런 전략 무기에는 10조 원 넘게 들지만 한국은 5천억 원 정도로 해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수십 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IMF 사태 직후라 돈이 귀하던 시절이라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다 보니 역설적으로 기적 같은 가성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11년의 개발 기간 끝에 2011년 천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늘의 활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죠. 기존 호크 미사일이 레이더 5대로 겨우 돌아갔다면 천궁은 단 한 대면 충분합니다. 4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6개를 격추하며 360도 전방향 대응까지 가능하죠. 2016년 서해오도 최전방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57년간 사용해 온 낡은 호크 미사일을 완전히 대체하며 2021년 마침내 전력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천궁일은 적의 전투기는 잡을 수 있었지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당시 북한이 미친 듯이 매달린 건 탄도미사일이었고 남한에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전부 미국산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12년 천궁2의 개발이 시작되죠. 핵심 기술은 바로 직접 타격 방식이었습니다.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적의 미사일을 우리 미사일이 직접 들이받아 공중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만이 보유했던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수준의 엄청난 정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4번째 국가가 된 겁니다. 마하5에서 6에 달하는 속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30초 만에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죠. 이 미사일에는 발사된 후에도 스스로 표적을 추적하는 액티브 레이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스 힘으로 공중에 띄운 뒤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칭 방식을 써서 어느 방향으로든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 개 포대가 32발의 미사일을 운용하죠. 이걸 만든 팀의 면면도 정말 화려합니다. LIG 넥스원이 체계 관리와 미사일 제작을 맡았고 한화 시스템은 레이더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대를 담당했습니다. 기아는 차량을 풍사는 탄두를 맡으며 한국방산의 올스타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가를 시험이 16년간 지켜봐온 시험장에서 시작되었죠. 마하 4.5의 속도로 40km밖에 표적을 향해 10발을 쏘고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발은 운일지 몰라도 10발 연속 명중은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증거입니다. 2017년 6월 전투 적합성 판정까지 예정보다 2달이나 앞당겨 완료했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송무장관이 갑자기 양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1조 원의 예산 낭비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명중률 100%인 무기의 생산을 멈추라는 뜻이었죠.
7개포대 200여 발을 만들려던 계획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드가 상층을 막고 패트리엇이 중간을 담당하며 천궁이가 하층을 방어하는 구조인데 그 핵심인 하층 방패를 없애겠다는 소리였죠. 건물 1층을 드러내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현장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셌죠. 수년간 천궁이 개발에 온 힘을 쏟아부은 연구원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은 매달 3발씩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무기를 단지 예산 낭비라며 내다버리라는 소리였으니까요. 결국 송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7개 포대 전체 양산이 확정되었고 2021년에는 20개 포대 이상으로 확대 생산하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만약 그때 정말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96%의 운용 성공률도 1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출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제 무대는 중동으로 옮겨갑니다. 2021년 UAE 공군이 직접 시험장에서 천궁이의 실사격을 참관하며 성능을 검증했죠.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 요격 시험을 각각 별도로 진행했는데 2번 모두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UAE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북한 기술 미사일로 UAE를 맹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공 시스템이 절실했지만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가격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에 40억에서 60억 원이고 사드는 무려 150억 원이나 합니다. 그런데 천궁이는 15억에서 17억 원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가격이죠. 같은 돈으로 3배나 많은 미사일을 비축할 수 있다는 건 수백 발이 쏟아지는 포화 공격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번 수출은 넥스원이 2011년부터 10년 넘게 중동 방산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공을 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2022년 1월 두바이에서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UAE 이 부통령 알막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 뒤를 이어 사우디와 4조 2,500억 원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계약을 맺으며 세 나라 합산 총 12조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결정적으로 천궁에는 러시아 부품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2년 러시아 제재가 쏟아졌을 때도 수출에 아무런 타격이 없었던 이유죠. 레이더 국산화를 선택했던 그때의 결정이 결국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가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2026년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2025년 말 경제 위기로 이란에서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졌죠.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경고하며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배치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결집이었습니다. 2월 핵 협상이 결국 결렬되었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전격 단행되었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걸프 국가들의 정유시설과 공항, 그리고 민간인 지역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일제히 퍼부었습니다. 3월 4일 사우디와 UAE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중동 전이간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UAE 알다프라 공군 기지에는 천궁이 단 2개 포대만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인도된 배터리는 겨우 2개뿐이었죠. 하지만 이 2개의 배터리가 보여준 결과는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3월 3일 발표된 UAE 국방부의 공식 성명입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성공, 92%죠. 위협적인 미사일 8발은 전부 격추하며 100% 성공을 거뒀습니다. 드론 689기 중 645기를 무력화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이 쏟아졌음에도 민간인 사망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방어망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숫자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오는 3월 5일 천궁2의 독보적인 실전 기록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60번 넘는 발사에서 96% 요격 성공. 특히 고위험 미사일 8발은 단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모두 격추하며 100%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건 연습용 훈련장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진짜 전쟁터에서 거둔 성적입니다. 이 96%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실전 요격률은 보통 80에서 90% 초반대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거치며 30년 넘게 실전 데이터를 쌓아온 결과가 바로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은 첫 실전 데뷔전에서
96%를 찍어버렸습니다. 현지 평가에서는 심지어 패트리엇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찬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년의 경험치를 단 한 번에 압도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UAE 공군의 C-17 대형 수송기가 대구 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수십 톤의 화물을 싣고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가는 전략 수송기죠. 이 거대한 비행기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30발의 천궁2 유도 미사일을 급히 싣고 떠나기 위해서였죠. 오후 4시에 착륙한 수송기는 미사일 적재를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싣고 한두 시간 만에 다시 이륙한 수송기는 곧장 실전 현장으로 나라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동촌 유원지 인근에서 포착된 이 장면은 한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8년 전만 해도 미사일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쟁 중인 국가에 최첨단 미사일을 긴급 공수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상대국이 먼저 절박하게 매달리며 한국산 무기를 가져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역시 제발 물량을 빨리 좀 보내달라고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이번 전쟁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라는 뜻밖의 보너스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유가가 폭등했지만 천궁2가 UAE 방어의 핵심을 맡으면서 양국의 유대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습니다. 무기 수출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방산 수출은 이제 국가의 생명선을 지키는 전략 자산입니다. 엘셈은 이미 완성 단계죠. 사드와 엘셈, 패트리엇에 이어 천궁까지 합쳐지면 한국의 하늘은 완벽해집니다. 어떤 각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라도 빈틈없이 잡아내는 철벽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탄생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천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국방 산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었죠. 바로 코앞에 북한이 있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가 한국 방산의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생산 라인을 멈출 때 한국은 쉼없이 무기를 만들며 기술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K9 자주포는 폴란드로, FA-50은 동남아로,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대륙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정점에 바로 천궁2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보죠. 1964년의 한국은 미국의 중고 호크 미사일에 하늘을 맡기던 처지였습니다. 1997년 경제 위기로 미사일 한 발 살 돈조차 없던 나라. 하지만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손으로 만든 미사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말이죠. 5억 원으로 시작해 10조 원 가치의 무기를 만들었고 12조 원의 수출과 96%의 요격률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지난 28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하늘의 활, 천궁. 1998년에 당긴 시위가 28년의 시간을 뚫고 나라가 2026년 중동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한 것입니다. 이 화살은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직접 깎아 만든 결과물입니다. 외환 위기 속에서도 연구실 불을 끄지 않았던 사람들, 레이더 국산화를 기어코 이뤄낸 이들, 그리고 양산 중단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보고서를 쓰며 버틴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천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3월 8일, 한국산 미사일을 가득 실은 수송기는 그렇게 다시 한번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미사일 한 발에는 지난 28년간의 위기와 굴욕, 그리고 도전과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킵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숫자 96이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